네, 바로 휴대전화인데 재판부가 보통 이런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증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이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문체부 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 측에 좀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증언이 기존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추천해서 했던 증인의 것과는 너무 상반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는 증언이 나오니까 재판장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이 진짜 맞는 증언하는지 내가 확신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사무실, 집, 그리고 휴대전화를 우리가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는 게 아닌지, 전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근무할 당시에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보고 판단해서 영장 결정 가서 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에서 결정한 거죠. 지금 바로 압수수색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검찰의 신청이 있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수색 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인이 반발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하지 않으면 집에 가면 다른 거 다 없애고 특히 요 휴대전화 요 휴대전화입니다. 요거. 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싹 없애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얘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는 거를 재판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면 아니 지금 내가 집에 보내면 이 휴대전화 갖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전자파스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러면 압수수색 효력이 그런 효과가 전혀 없으니 지금 바로 압수수색 하세요라고 직권을 명령을 한 거죠. 이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이 얘기가 굉장히 낯익잖아요. 그 이유가 예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이 수첩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안종범 전 수석이 증거 인멸하는 방법을 수첩에 쭉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도 없애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없애는 방법 두 가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위에 상단의 3분의 1 지점을 강하게 내려쳐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안종범 전 수석을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거인멸 방법이 비슷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봐요. 재판장이. 그만큼 재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증언이 거짓에 가깝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당장 압수수색 안 하면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죠. 법원의 판단 받아야죠.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안종범 수석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써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저는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권 밑에서 일했던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찍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이 얘기했던 말을 인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증인은 윤모 씨인데요. 문체부 공무원이고 이 문체부 살생부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은 그 위에 있었던 이제 그 더 위에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전화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 일찌감치 통화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하니까 검찰 쪽에서 증거를 낸 게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못 믿겠다. 대질 신문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이 국과장들 6명 잘라라.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이 그건 좀 무리니까 저한테 말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시니까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잘라게 됐다라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건데 이 윤 씨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윤 씨가 그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있는 김아무개 씨와 수시로 만나면서 이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이 민정수석실 감찰반원이 기록하는데 그 정보를 이 윤 씨로부터 듣고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 씨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나는 이 민정수석실이 김 씨랑 올해 1월 한 차례 통화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차례 통화한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은 게 12차례. 문자만 12번. 통화한 것은 또 한 5차례 이렇게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윤 씨의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과도 다르고 네. 또 그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그 김 씨의 진술과도 다르고 예. 또 김종 차관의 얘기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윤 씨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김종 차관이 받아서 그것을 최순실 씨한테 건네줬고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한테 건네주고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대통령한테 줬겠죠 아마. 그래서 그것이 다시 민정수석실로 내려와서 그걸 우병우 전 수석이 보고 김종덕 장관에게 잘라라. 이렇게 했다는 그림을 지금 예, 검찰은 예. 그리고 있는데 예. 윤 씨가 자꾸 이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하니까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가 보기에도 아니 분명히 이게 지금 조사 당신 말과 검찰 기록 자체가 보면 다른데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다. 바로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 하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결과 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 거로 드러나게 되면 아마 상당한 그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별명이 원래 법꾸라지였잖아요. 그래서 구속도 피했었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좀 이렇게 회유를 했거나 이 증거와 관련해서도 뭔가 또 이분한테도 지시를 했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윤모 씨라는 분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물론 직접 받은 사람은 김종 전 차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명단을 만들 때는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고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김종이 결국 윤 씨한테 지시를 한 거고 윤 씨가 그걸 만들어서 실제 민정수석실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변호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에 유리한 증언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증인으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병우 전 수석 측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와서 진실을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부르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걸 생각했기 때문에 불렀을 거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윤 씨가 실제 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우병우 전 수석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판부가 저런 판결을 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례적이고 한 번도 저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저렇게 해야만 증거 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려면 법꾸라지가 돼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건 참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공무원, 전직 공무원 윤 씨는 올해 6월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한 2달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그리고 교체 전 휴대전화는 갖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3년 약정이 끝나서 6월에 휴대전화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의심을 좀 사고 있는 거고 재판부도 그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니까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자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상단의 3분의 1 지점을 강하게 내려쳐서 맞아요. 아예 없애든지 예.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없어진다는 예. 거예요. 네. 그거를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안종범 전 수석을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거인멸 방법이 비슷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봐요. 재판장이. 그만큼 재판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증언이 거짓에 가깝다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당장 압수수색 안 하면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죠. 법원의 판단 받아야죠.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안종범 수석이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써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저는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권 밑에서 일했던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찍어서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이 얘기했던 말을 인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증인은 윤모 씨인데요. 문체부 공무원이고 이 영장 기면 가다 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에서 결정한 거죠. 지금 바로 압수수색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형소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검찰의 신청이 있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수색 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반발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하지 않으면 집에 가면
다른 거 다 없애고 네. 특히 요 휴대전화 요 휴대전화입니다. 요거. 예. 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싹 없애면 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 얘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는 거를 재판장이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 거면 아니 지금 내가 집에 보내면 이 휴대전화 갖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전자파스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러면 압수수색 그런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으니 지금 바로 압수수색하세요라고 직권을 네. 명령을 한 거죠. 이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이 얘기가 굉장히 낯익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예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이 수첩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안종범 전 수석이 증거 인멸하는 방법을 수첩에 쭉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도 없애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없애야 된다. 예. 그러면서 휴대전화 없애는 방법 두 가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이 문체부 살생부 초안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은 그 위에 있었던 이제 그 더 위에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뭐 전화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 뭐 일찌감치 통화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하니까 검찰 쪽에서 증거를 낸 게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이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못 믿겠다. 대질 신문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이 국과장들 6명 잘라라. 예.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이 그건 좀 무리니까 저한테 말 맡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시니까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잘라게 됐다. 예. 라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건데 이 윤 씨가 왜 중요하냐면 이 윤 씨가 그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있는 김아무개 씨와 수시로 만나면서 이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일종의 평가를 이 민정수석실 감찰반원이 기록하는데 그 정보를 이 윤 씨로부터 듣고 기록을 했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윤 씨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나는 이 민정수석실이 김 씨랑 올해 1월 한 차례 통화한 것밖에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차례 통화한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은 게 12차례. 문자만 12번. 통화한 것은 또 한 5차례 이렇게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윤 씨의 진술과 검찰 조사 내용과도 다르고 네. 또 그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그 김 씨의 진술과도 다르고 예. 또 김종 차관의 얘기와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윤 씨가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김종 차관이 받아서 그것을 최순실 씨한테 건네줬고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한테 건네주고 윤전추 행정관이 이제 대통령한테 줬겠죠 아마. 그래서 그것이 다시 민정수석실로 내려와서 그걸 우병우 전 수석이 보고 김종덕 장관에게 잘라라. 이렇게 했다는 그림을 지금 예, 검찰은 예. 그리고 있는데 예. 윤 씨가 자꾸 이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하니까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가 보기에도 아니 분명히 이게 지금 조사 당신 말과 검찰 기록 자체가 보면 다른데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러면 확인이 필요하다. 바로 압수수색 검찰. 네, 바로 휴대전화인데 재판부가 보통 이런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증인의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이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문체부 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병우 전 수석 측에 좀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증언이 기존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추천해서 했던 증인의 예. 것과는 너무 상반되는 예. 거였다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는 증언이 나오니까 재판장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이 진짜 맞는 증언하는지 내가 확신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사무실, 집 그리고 휴대전화를 우리가 압수수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는 게 아닌지 전 민정수석 예. 우병우 네. 민정수석 근무할 당시에 그 부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다. 압수수색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보고 판단해서